이 앞 시간에는 공사의 월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 공오의 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신 전체는 따로 제목 밑에 있는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공오의 월, 매년 선생 일향의춘, 유유해운지 일, 상금미연. 선생께서 한번 의춘에 오시면 마땅히 쌓인 것을 풀 날이 있을 것으로 매번 생각하였는데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에 대한 결속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은 두 개의 이음마디와 마침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디에서 아는 마디가 월의 맨 앞으로 자리를 바꾸어 옮겨와 있습니다. 이는 힘줌, 강조의 뜻을 나타낼 때인데 이 마디는 두 번째 이음마디입니다. 첫 번째 이음마디 선생 일향의춘, 선생께서 한번 의춘에 오시면에서 풀이말은 향, 오시면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선생, 선생께서이고 의춘, 의춘에는 위치말입니다. 한 번은 풀이말 향, 오시면을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238에서 두 번째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음마디 매년 유유해온지 일, 마땅히 쌓인 것을 풀 날이 있을 것으로 매번 생각하였는데에서 풀이말은 염, 생각하였는데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나는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매번은 풀이말 염, 생각하였는데를 꾸미는 어찌말입니다. 유유해온지 일, 마땅히 쌓인 것을 풀 날이 있을 것으로는 풀이말 염, 생각하였는데에 대한 이름마디 방편말입니다. 이 마디의 풀이말은 유, 있다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날이이고 해온지 쌓인 것을 풀은 이 임자말 날이를 한정하는 매김말 관행어입니다. 지는 허사입니다. 마땅히는 풀이말 있다를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238에서 맨 위와 세 번째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마침마디 상금미은,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에서 풀이말 서술어는 미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입니다. 은은 월 매점의 허사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우리는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상금, 지금까지는 풀이말을 꾸미는 어찌말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238에서 맨 아래의 구조가 되어 서신 공오의 월은 전체적으로 화면의 238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선생이 산청 덕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공오에서 선생께서 한번 의춘에 오시면 마땅히 쌓인 것을 풀 날이 있을 것으로 매번 생각하였는데 하는 것은 선생이 태계 선생의 첫 번째 편지와 남명 선생의 답장에 대한 태계 선생의 답장을 보고 당시에는 남명 선생이 삼가인 토동에 있었으므로 처가가 있는 의춘에 오면 한번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있었던 태계 선생의 편지 내용을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태계 선생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저는 영남에서 생장했고 집은 예안에 있습니다. 남쪽 지방을 왕래하면서 그대의 거처가
삼가 혹은 김해 등지에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두 곳을 지난 적이 있으면서 그대가 응거하고 있는 집에 나아가 그 훌륭한 모습을 마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제가 떡이 있는 일을 사모하는데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생각하니 매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남명 선생의 답장에 대한 태계 선생의 답장입니다. 공은 북쪽으로 올 뜻이 없지만 나는 조만간 반드시 남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길은 지정할 수 없어서 연모하는 마음만 간절할 뿐이니 잘 알아 주십시오. 이 두 편지는 조만간 남쪽으로 내려오면 한번 만나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하여 공오에서는 만나기를 매번 생각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번은 새해가 되면 또는 명절이면 하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가 되면 명절이면 태계 선생이 처가에 갈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만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때가 되면 매번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명 선생은 산청 덕산으로 거처를 옮겨 이 기대마저도 사라지니 03에서 결국 우리는 정신적인 사귐만을 이루는 것인가요? 합니다. 뛰어난 인재를 알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합니다. 이렇듯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다음 06에서는 이 또한 하늘의 처분에 모두 맡겨야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어 아직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06의 월 사역병 부지 명물자 처분의 이 또한 하늘의 처분에 모두 맡겨야겠습니다에 대한 결속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에서 사역 이 또한은 홀로말 독립어입니다. D의 월을 꾸미는 말입니다. 이 D의 월은 병부지 명물자 처분의 하늘의 처분에 모두 맡겨야겠습니다입니다. 이 월에서 풀이말은 부지 맡겨야겠습니다입니다. 지는 허사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나는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처분에는 풀이말에 대한 위치말입니다. 의는 월 끝매점의 허사입니다. 병 모두는 풀이말을 꾸미는 어찌말 부사의이고 명물자 하늘의는 위치말 처분을 한정하는 매김말 관행어입니다. 그래서 서신 06의 월은 화면의 239와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여기까지가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긴 인사말을 보면 만나고 싶었다는 마음이 매우 절절합니다. 선생이 처음 이렇게 절절히 만나고 싶었다고 길게 인사하고 있는 것이나 06에서 다시 만남을 기다린다는 것이나 05의 월에서 매번 생각하였다는 말을 월의 맨 앞으로 바꾸어 강조하는 것을 보면 선생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D의 본문에서 듣기 거북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들으리의 용인성을 위한 말하리의 상황 관리라 말하는데 편지 앞부분의 인사말에서는 선생의 이러한 의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07의 월 근견학자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봅니다에 대한 결속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에서 풀이말은 봅니다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나는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학자, 공부하는 사람은 풀이말에 대한 불임말 목적어이고 근 요점은 풀이말을 꾸미는 어찌말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240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서신 07에서 공부하는 자는 막 한자 공부를 끝내고 한문 공부를 시작한 초학자들을 말합니다. 한자 공부도 어렵지만 한문 공부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라 해서 한문이 우리말처럼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문은 우리말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제 나라 말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익혀집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 한글을 익히면 한글로 바른 월, 문장을 쉽게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말은 하나하나 익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나라 말은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뱃속의 어린 아이도 말을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면 태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은 신명사명을 살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리를 밖으로 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생각도 마음속 소리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아이도 이 말을 통해서 어머니와 교감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어머니가 담배를 피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담배를 들자 뱃속의 어린 아이가 몸을 잔뜩 웅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조용한 음악을 듣자 편안한 모습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어머니와 뱃속 어린 아이는 생각을 통하여 즉 말을 통하여 교감합니다. 쇼실의 구조문법과 대립되는 가운데 나온 생성문법의 선구자로 알려진 미국의 언어학자 촘스키는 어린 아이가 말을 어떻게 배우는가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살이면 제 나라 말의 문법에 맞게 스스로 월 문장을 만들어 말하게 되는데 그 복잡한 문법을 어떻게 익혔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늘이 주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밝혀낸 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 언어 습득 장치를 내 속에 가지고 태어나며 언어의 홍수 속에 던져진 아이는 이 언어 습득 장치를 가동시켜 복잡한 언어 체계를 빠른 시간 안에 완전히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살이 지나면 이 언어 습득 장치는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11살이 지나 언어 습득 장치가 사라진 이후에 익히는 언어는 그 언어에 대한 언어 직관, 즉 짧은 월 문장을 듣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없으며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여도 불완전한 언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문은 어떠한가 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 말의 체계에 맞는 월 문장이 아니어서 오늘날도 익히기 어려운데 몇백 년 전의 조선시대라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조선시대에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한문으로 적어 표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어릴 적부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학자들이 한문 공부도 익숙해지기 전에 태계 선생과 기대성과의 이기 논쟁을 보면서 마음을 형이상학적인 주제로 쏟게 되는 것은 남명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태계 선생과 기대성과의 이기 논쟁도 이와 기의 본질을 파악한 연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태극이 무엇이며 그 나타나는 현상은 어떠한 것인가를 살피는 가운데 주자의 설을 바탕으로 논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초학자들까지도 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인간 삶 속에서 실천을 중시하는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07의 월은 이러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근견 학자,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봅니다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기에 이어서 서신의 본문에 해당하는 08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